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는 방향성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이 전 거래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이틀을 내린 반면 나스닥은 거래일 기준으로 닷새째 올랐습니다. 나스닥의 나홀로 상승세는 오늘로 이틀째인데요. 강세를 보이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종목인 엔비디아가 약보합 마감하고 테슬라는 나흘째 하락하는 등 저조했습니다. 증시를 뒤흔들 대형 재료가 없었던 이날, 주식시장은 어제 마감가와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요. 오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2% 내렸고 S&P 500 지수도 0.05%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만 0.18%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16일 이후 지속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끝냈습니다. 엔비디아는 0.08% 밀린 143.59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장중 144.42달러까지 오르며 3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나 싶었지만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 부담을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까지 4거래일 동안 9.2% 폭등했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나흘을 내리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0.4% 내린 217.9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0.26% 내렸는데요. 엔비디아와 애플 간 시가총액 격차는 더 좁혀졌습니다. 애플은 3조 5,900억 달러로 시총 1위를 지키기는 했지만 시총 3조 5,300억 달러를 기록한 엔비디아와 격차가 600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징주로는 제너럴모터스가 깜짝 실적에 힘입어 모처럼 폭등했습니다. GM은 9.81% 폭등 마감했는데요. GM은 480억 달러 매출에 주당 순이익 2.96달러 분기 실적을 기록해 시장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압도했습니다.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주당 순이익 6.8달러로 시장 전망치 6.5달러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기대치 174억 달러에 못 미치는 171억 달러를 기록해 주가가 급락해 6.12%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9.05% 폭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 시장 분위기는 어제와 비슷하게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이 지속됐었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지만 대선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자산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시 랠리 가능성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 오른 4.206%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도 국채 금리를 밀어올렸습니다. 마켓워치는 국채 금리 상승의 첫 단계는 예상보다 나은 미국 경제 지표의 결과이지만 최근의 상승은 2주 후 대선 이후 미국 적자 증가와 채권 발행 증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계획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대선 결과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대선을 2주 앞두고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국 여론조사에서 소폭 앞서고는 있지만 사실상 선거 결과를 가를 경합주에서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66%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베팅으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오늘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업 수익 증가는 누가 백악관에 앉는지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정치는 세부 사항을 결정하거나 망칠 수 있다면서 이런 사실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면 증시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피는 시장이 과매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에 취약해졌다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대선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설에 나섰지만 통화정책 관련 발언은 없었고요. 페더즈에 따르면 연준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91%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지표로는 9월 기존 주택 판매와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연준 이사 발언으로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실적으로는 테슬라 실적 주목되고요. 코카콜라, 보잉, 램 리서치, IBM 등의 실적도 발표됩니다. 네, 내일도 연준의 속마음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